저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지주회사에서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중간에서 그런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되게 바빠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이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이제 풀려는 게 이제 뭐 교회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막 집에 뛰어가서 막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집에 뛰어 들어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집에 뛰어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또 뭐 제가 저랑 뭐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할 상대는 이제 집사람이랑 했는데 집사람한테 또 말 못할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따르게 무슨 취미를 갖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는 뭐 조금은 다른데 아무래도 뭐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제가 그냥 책임을 지면 끝이 나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를 굳이 많이 받지는 않아요.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몸이 좀 피곤할 때 뭐 그냥 집에서 쉬는 거 그게 보통은 많이 푸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하기에는 또 시간적인 제약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또 어쨌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오고 또 봉사하다 보면 일단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가 있고 이제 다섯 이제 어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업무가 좀 많아지는 패턴으로 가고 애가 조금씩 커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내가 중심이 돼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제가 돌봐야 될 분 역할을 가니까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야.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했나 이 고민조차도 많이 없이 그냥 훅 그러니까 금방 일주일이 가버려요 그냥. 시간적 여유 없는 것도 좀 내가 이제 조절을 잘 스케줄링 하는 것도 스마트하게 사는 삶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지금 포지션 딱 위치가 굉장히 바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알면서도 기존에 돌아가는 패턴에서 너무 바쁘게 가니까 그냥 쭉 가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 지금 위치가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 이제 평화, 그럼 뭐 평안. 그게 저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참 힘들거든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나 크리스찬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뭐 중견기업을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이제 40대 이제 중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스개 얘기로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가 제일 부럽다 그래요. 이 사회적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안정적인 걸 제일 우선시하는 것 같고 이제 제 나이나 저보다 한두 살, 세네 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회사 같은 데서는 임원급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의 미래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끝나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불안해하는 것 같고 저같이 이런 전문직인 사람들도 사실은 요즘엔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거. 왜냐하면 뭐 여러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입도 줄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좀 뭐 보탬이 사회 보탬이 되고자 했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언제 스타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안정을 어떻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일
하도에 올리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 과연 직장에서 내가 그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나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 그게 과연 내가 직장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아니면 내 밑에서도 일하는 후배 동료들한테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건 아는데 과연 내가 덕을 주면서 하고 있나 그게 엄청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내 행동이나 말이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조금은 뭐 이미지화 돼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조금 뭐랄까 좀 선하고 온화하고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도 저도 노력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경쟁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초월하고 싶고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어떤 이게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이제 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가 뭐 솔직히 그걸 누가 답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건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 그러니까 직장 측면에서는 그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 부서들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다 보면 다른 부서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속된 말로 해야 돼 뭐 공격을 받는다든지 모함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일을 가로채는 행태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조직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가 날 때 나도 또 같은 동료들이 있잖아. 화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가서 당신 왜 그랬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뱉고 둔 건 참아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추후에 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거고 네가 선하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이제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끝까지 내가 끌고 가서 체험하고 그걸 내가 간증할 때까지 가는 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하루 이틀 되면 하겠어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 그 패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런 내가 신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교회에서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배운 걸 체화시켜서 행위를 회사에서 해서 그거를 결실까지 맺어서 간증도 하고 싶고 하는 그 목적성은 있는데 근데 막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뭐 작은 거 많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걸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0점 조정하듯이. 딱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회사 일을. 그러니까 뭐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이런 거, 그러니까 통신회사 일하다 보니까 접하는 게 많으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왔다 갔다 지하철 같은 때도. 근데 그게 내 뭐 힐링은 아닌 것 같고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일을 조금 더 그러니까 워커홀릭까지는 아닌데 일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을 성과를 내야 되는 그거를 해가지고 뭔가를 냈을 때 약간 그 뭔가 나에 대한 뿌듯함 누가 뭐 인정을 안 해줘도 그게 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워커홀릭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결혼하고 애를 좀 늦게 낳은 편이라 이제 5살이에요. 그래서 취미는 아닌데 애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 하는 부분도 큰 그러니까 업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또 힐링도 되고 내가 또 우리 딸들 잘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운동이나 이런 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은 뭐 취미라고 할 것처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조직으로 뭐 낚시를 간다든지 대학 때 기타를 좀 배웠거든요. 찬양하고 근데 그 논지는 거의 한 10몇 년 된 것 같아. 근데 음악 같은 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기타나 이런 걸 하면서 대화 상대라든지 편한 대화 상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화 상대.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는 좀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는.
제가 뭐 다른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감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넋두리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상대가 이제 있으면 좋죠. 다른 분들 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를 잘못하면은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소문이 나서 아, 저 회사가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NS도 조심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그 직장적으로 누구한테 상담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멘토라고 해야 되나? 멘토 그 누구한테 나에게 구충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길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저는 없어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동료들한테는 얘기하기는 힘들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업무적인 거는 동료들과 풀어야 되겠지만은 같이 이쪽에 있는 친구들과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하면은 풀 수 있는 건 이제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제일 편하죠. 저는 이제 교회 밖에 모임이 거의 없죠. 사실 세상적인 친구들은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대화하거나 그런 상대들은 거의 없고 저희 이제 업무 특성도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집에서 아내랑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뭐 가십적인 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보통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자기의 고민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은 환경이고. 직장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신노예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데 실제는 이제 거기는 전체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라 또 관계가 별로 이렇게 돈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중요한 건 내 바로 옆자리, 내 저쪽에서 일하는 한 2, 30명의 사람이 가장 가족보다도 생활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만한 분인지 자체도 몰라요, 잘. 왜냐면 본인들을 잘 안 밝혀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 이거 드러낼 기회가 없는 게 딱 식사 때인데 저는 싫을 때 기도를 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직장에서 소리치지 않는 이상 쟤는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구나를 알 수 있는 게 기회가 저기 식사기도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식기도 하면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가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신앙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를 그런 이렇게 시간이나 그런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터놓고. 누군가는 이렇게 확 다가가서 얘기를 막 대화를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 특성상 윗분들이 먼저 이렇게 상향에서 하향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 과장, 정 차장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밑에 사람이 갑자기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부에 그 뭐 권사님이 되시니까 결혼해서 한 중년들이 좀 계시고 이제 나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도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계셔서 자주는 못 만나 뵀는데 나무 모임 있을 때 만나서 이제 좀 뭐 그런 회사 얘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정도가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모임 때. 권사님은 저는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아내는 하고 있는데 저는 나무 모임은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청장년 모임식으로 해가지고 그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장년 나이대별부터는 한 2년 3년 쪽으로 한 청장년 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장년 그 모임 중에서도 또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홍건사나 이제 그 세 가정 해서 저희 네 가정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마다 집집씩 돌아가면서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나누고 점심 해먹고 그렇게 보내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준비하는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좀 쉬었다 하자고 했던 게 지금까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모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페트라 했던 분들
그런 모여가지고. 모임을 이제 한 페탈 모임 안 한지 한 몇 년, 한 7, 8년 됐나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전에 같이 7, 8년 전에 모였다가 한동안 이제 모임 안 하다가 교회에서는 이제 가끔 보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디 그런 시간을 갖자. 그 했던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아직 모임 그 시간은 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3번째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임을 보면은 옛날 얘기하면서 하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이. 근데 교회 공식적인 그런 나무나 셀 그런 모임은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그 예전에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이는 그런 거 일단 가정으로 다 모이는 거니까 애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가정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남성 성경 공부 이제 제가 일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모임에 한 8분 정도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그 만나고 그 모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은 아니고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편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유분한 선생님들이 뭐 이게 깊은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되게 그냥 근데 같이 항상 옆에 몇 년간 있어주니까 왜 유치부가 젊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생활 라이프가 있어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듬직히 그냥 같이 가는 느낌이니까 꼭 그런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멘토도 필요하지만 그런 보다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해결책이 아버지한테 저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직장생활 했으니까 막 하는데 아버지가 별 얘기 안 하세요.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시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훅 하고 나면 저도 한번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지혜로웠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멘티 성격이 꼭 어떤 삶에 먼저 되는 선배로서 막 그 짜잘한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이런 뭐 제 이기 줄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나 이걸 좀 터놓고 얘기하고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많이는 없어요. 뭐 가정에는 아빠고 직장 가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이제 뭐 권사고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걸 편하게 그렇다 나무 모이면 또 동년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아버지는 이제 칠순이 되셔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걱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꼭 종교적이 아니 우리 신앙적으로 아니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분들이나 그런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1대1 관계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1대1로 굉장히 이게 돈독해지는 그런 게 많아서 만약에 저도 이런 교회에서 이게 나무 모임은 뭔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나무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데 각자 또 삶의 모습도 틀리고 만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기도 제목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조금 깊은 내용을 나누기에는 또 가정 모임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로 말하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막 지탄을 받고 막 지난 모임 때도 와이프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좀 많이 낯이 좀 부끄러웠던 일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좋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활성화되고 많으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터놓고도 쉽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랬다. 근데 그게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모임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정 이런 신앙에 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1대1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좀 조금 더 깊은 관계라든지 깊은 나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했던 거 아닌가. 내 삶에서도 실제 다른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는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알고 뭐 권사님도 오래 알고 그다음에 신앙도 어떻게 보면 저 선배고 해서 많이 도전도 받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좀 번세고 나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밥을 막 개인적으로 먹거나 그런지 단체로 놀러 가서 같이 이제 고기 먹고 그런 거는 몇 번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 성경 공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때가 가장 뭐 개인적으로 베스트였는데 근데 1대1은 아니었는데 모인 사람이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순간
문 딱 닫고 모든 걸 다 얘기했지. 진짜. 근데 이제 지속성 측면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모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막 뭐 다들 바쁘시고 또 교회에서도 하시는 일도 많으니까 따로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권사 취임할 때 이제 멘토 권사님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냥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깊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제 멘토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초면인데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문자 보내신 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맺어지면 그런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뭐 내가 막 이렇게 만들기는 쉽진 않거든요. 저야 이제 부침성 있게 가겠지 하지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멘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꼭 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거보다 그냥 우리 가족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다가와주고 하면은 너무 그냥 제 마음에 이 뭐랄까 벽이랄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친하게 그런 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때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걸 해서 매주 만나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정된 패턴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로 같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 금방 친해질 것도 같고 의지도 조금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의지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좀 계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또 같이 뭐 저도 뭐 그럴 것 같고 존재만으로도 뭐 그런 너무 큰 걸 기대한다. 이게 이제 바라는 걸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어서 그렇죠. 어떨 때 형같이, 어떨 때는 뭐 아빠같이, 어떨 때는 상사같이. 여기 이제 교회이지만 사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눈다면은 맨 먼저 나오는 건 신앙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걸리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칭이 사실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나무 모임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맨 처음부터 신앙 얘기하면 이거는 그 모임은 오래가기 갈 수도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들 보면 먼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지만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훈수를 두는 입장은 아니고 항상 뭐 제가 뭐 회사는 윗분들 아니면 멘토들이 가장 제가 의지하고 싶고 따뜻하고 되게 존경스럽고 했던 느낌은 뭐냐면 그분들이 완벽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허물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거 나도 솔직히 이렇다. 회의 때 막 했는데 사실 나도 진짜 죽겠어.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면 너무 그분과 내가 감정에 교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분은 모르겠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그게 좋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딱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리스마는 있지만 실제 내가 이렇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그랬다. 나는 너보다 더 했다. 예를 들어 하면은 그랬구나. 나 혼자 이게 집이 아니구나. 이거 하면서 더 이 관계가 더 의지도 하고 더 그분을 이렇게 했던 느낌이 많아서 만약에 제가 멘토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들어주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다못해 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전화 한번 해주고 그런 멘토이고 싶어요. 하게 되면 뭐 사회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멘토 입장이라면 그 멘티가 사실은 성인이고 가정이 있을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관심 가져주고 봐주고 옆에서 치열업 해주고 그게 멘토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멘티가 요구를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는. 근데 내가 먼저 나서서 너는 이거 이런 거 알아? 모르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밥만 사주면 좋아. 근데 밥을 또 뭘 사주냐가 중요하지. 멘티가 사달라는 거 사줘야지.